용어 정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40번까지 했고요. 오늘 41번부터입니다. 자, 대체 효과입니다. 오늘 수업 들으셨던 분들 알죠? 아파트와 연립주택 서로 뭐다? 대체제다.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뭘로? 연립주택을 구매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주택 수요량은 증가한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 대체 효과는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꽝 대신 닭 이런 거지. 자, 스프롤입니다. 스프롤. 요게 영어예요. 영어. 뭐다? 무질서하고 불규칙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여러분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텃밭 일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스프롤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회춘형 현상 됐습니다. 그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 지역이 나뉘는 것을 얘기하면서 직장이 많은 곳에 밤에 뭐가 된다고? 야간에는 도심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결 효과 중요합니다. 동결 효과 무슨 말이냐? 양도 소득세를 인상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양도 소득세라는 것은 매매 차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인 거예요. 뭐라고? 매매 차익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 내가 2015년에 10억에 집을 샀어. 그래서 2020년에 얼마에? 20억에 팔았어. 나 5년 만에 얼마 번 거예요? 10억 번 거죠. 맞죠? 10억 차익 얻은 거지. 이 차익에 대한 세금 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많이 내래요. 내가 10억만큼 차익을 얻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7억 세금 내라고 얘기해요. 내요 안 내요? 안 내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매매 차익 본 것이 세금 다 내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판다 안 팔게 되므로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자,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우리 방금 했던 학자 있죠. 학자 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도시공간 구조이론입니다. 도시공간 구조이론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누가 정했다? 버제스가 주장하셨고 도시구조는 뭐다? 중심업무지구, 그 다음 저미지대, 그 다음 저소득층, 그 다음 고소득층, 그리고 마지막 통근자지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동심원 이론은 가장 가운데 뭐가 있다? 중심업무지구가 있다. 그 다음 뭐다? 저미지대가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 고소득층 주거지, 통근자치대. 이렇게 동심원 이론은 몇 단계로? 5단계로 도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준비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자, 레버리지예요.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 이건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부채를 써서, 부채를 이용해서 내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나면 정해레버리지, 손해가 나면 부해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다? 전세를 떠안고 뭐 하는 거예요? 집 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전세를 떠안고 집을 사는 것도 레버리지 효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남 돈 빌려서 큰 수익을 추구하려 하는 겁니다. 돈 벌면 정이지만 이거 망하면 어떻게 돼요? 확 망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추구하는데 남 돈 빌려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잃었을 때는 크게 잃습니다. 아시겠죠? 자, 맹지는 우리 했어요. 맹지 눈멀맹, 눈멀맹. 도로에 직접 접하지 못하는 토지를 얘기하며 건축물 지을 수 없다. 됐죠? 하시면 되겠고. 자, 메자닌 금융입니다. 메자닌 금융은 지분도 아니고 부채의 성격도 아닌 중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간. 중간 여기 할게요.
중간 성격.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종류만 알고 계시네요. 종류만. 자, 잘 보세요. 얘가 왜 중간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신세계 강남 있어요. 강남에 가면 그 고속터미널 옆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있어요. 거기 가시면 버스를 타러 가시다가 보면은 우리 1층과 2층 사이에 식당칸이 있어요. 식당칸. 그 식당칸이 중층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를 돌다 보면 메자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무엇이다? 중간층을 얘기하는 거야. 중간층.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닌 곳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내 거 팔아서 돈 마련하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부채금융은 내 거를 맡겨서 남의 돈 빌려오는 거예요. 담보대출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지분금융을 하자니 내 거 뺏길까봐 두렵고 부채금융을 하자니 담보를 안 받아준대요. 왜? 너네 회사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뭐하냐? 사채를 발행해요. 사채를. 신주인수거부 사채, 전환사채. 됐나요? 신주인수거부 사채, 전환사채. 그리고 교환사채. 이런 것들.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교환사채. 됐죠? 이렇게 해서 메자닌 금융이었습니다. 자, 모기지로는 주담대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50번 넘어오세요. 자, 무위험률입니다. 자, 무위험률 여기 들으셔야 돼요.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뭐에 해당한다? 예금 혹은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국채나 예금을 얘기하며 1년 뒤에 이자 몇 프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과 위험을 감수함에 따른 위험 할증률의 무엇으로? 합으로 구성된다. 즉 뭐냐면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로 구성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만 정리. 그래서 무위험률은 뭐에 대한 대가? 시간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률은 뭐? 위험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자, 무작위적 변동.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그렇죠? 변동은 변동인데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전쟁, 정책 이런 거죠. 됐죠?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바람에 막 곡물 가격이 막 널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감도 분석이에요. 민감도 분석. 이걸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민감도 분석. 자, 잘 보세요.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를 바꿈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인 겁니다. 되셨나요?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그래서 투입 요소를 바꿈에 따라서 결과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감도는 뭐라고?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그러면 투입 요소를 바꿀 때 결과치에 큰 영향을 미치면 민감한 거죠. 그래서 뭐다? 민감도가 높은 애들을 집중 관리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으로 보세요. 어렵다. 자, 나와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민감도 분석. 자, 투입 요소. 결과치. 잘 보세요. 자, 내가 우리 집이 부동산을 사서 관리인을 우리 건물 관리인을 2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2명이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일단 분보다 2명이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2명 쓰고 있는데 야, 이거 관리비 많이 들어. 1명만 써 라는 거예요. 근데 2명 쓸 때는 무엇이? 수익이 1000만원 나왔어요. 근데 1명 쓰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수익이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내가 관리인 2명 쓸 때는 비용 얼마? 500만원을 쓰다가 1명 쓰니까 얼마 내야 돼요? 250만원만 인건비 주면 되죠. 나는 25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1명을 잘랐는데 수익이 얼마?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뭐다? 투입 요소는 250을 줄였는데 결과치는 500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러면 관리인 줄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리인 분들 2명 꼬박꼬박 써서 건물 관리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뭐 주차 통제도 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게 민감도 분석. 그래서 투입 요소 대비 영업 경비 변동,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 투입 요소는 영업 경비 등이 있겠죠. 영업 경비. 결과치는 뭐다? 순양가. 결국 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민감도 했고요. 배우진 됐습니다. 배우진 됐고 법지입니다. 법지. 법자죠. 소유권은 있지만 실익은 없다. 됐죠? 변이계수입니다.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이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위험을 무엇으로? 수익으로 나눈 값이다 라는 거예요. 투자에서 나올 거예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셔주세요. 근데 변이계수는 평균 분산 원리로 선택할 수 없을 때 변이계수가 낮은 거 쓴다. 변이계수가 낮은 거 쓴다는 말은 위험을 줄인다는 얘기겠죠. 위험을 줄인다.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자,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효용을 높여주는 거 같이 썼을 때 맞죠? 주택과 땅, 키보드와 마우스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두 재화 중에 하나의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가 증가하면 같이 먹게 되겠지. 그리고 그것도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살찌는 거. 치킨과 맥주. 치킨 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치킨 값이 떨어지면 맥주랑 같이 많이 사 먹는다. 보완제입니다. 자, 복합부동산 요거 했어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 개발은 됐고요. 개발. 부동산 개발. 개발이란 무슨 말이냐면 계량에는 건축에 의한 거, 조성에 의한 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입니다. 라는 것만 체크. 됐죠? 자, 부동산 금융이란 금융 요거 하나만 체크. 자금 조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는 집을 사기 위해서, 하나는 집을 짓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사기 위해서, 건축대부는 집을 짓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요거 리츠라고 얘기하고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K탑, 리츠, SK, 리츠 있는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죠.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기업구조죠. 투자회사 이렇게 묶어주세요. 됐죠?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활동됐고요. 부동성, 부증성, 부동성, 부증성.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맞죠? 임장활동, 국지화, 동산과 구분 세 가지 포인트. 부동산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임장활동, 국지화, 동산과 구분. 부동산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다. 생산비를 넣어도 물리적으로 양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가 비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독점 소유, 공공성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니? 그 뜻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순 영업 소득을 무엇으로?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라는 겁니다. 됐죠?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당연히 커야 좋겠죠.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뭐가? 돈 잘 번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가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 잘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부채 감당률이었고요. 자, 부채 금융입니다. 잘 보세요. 저작권 설정이나 회사채 발행과 같이 뭐다? 채무 뭐 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타인 자본 조달하는 거예요. 뭐하고? 담보 맡기고. 됐죠? 담보 맡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면 지분금융은 뭐 하는 거예요? 내 거 파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채금 종류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자, 부채 비율입니다. 자,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 무슨 말이냐?
지분에 대한 뭐다? 부채. 다른 말로 하면 지분은 내 돈, 부채는 남 돈 이 뜻입니다. 됐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뭐다? 남 돈을 내 돈으로 나눈 값. 내 돈에 대한 남 돈인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에 대해서 상한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봐봐. 새 집 지어가지고 팔아먹을 때, 분양할 때 1억 이상 받으시면 안 돼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봐봐. 시장가격 이하로 분양가격 상한제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70번입니다. 10개나 좀만 힘내요. 비경합성.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건 단어니까 됐습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인 겁니다. 자, 비체계적 위험. 이거 한번 발표해 주세요. 이거 나올 것 같아.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개별적 위험인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토지에 투자했어. 몰빵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상가에 투자했어. 몰빵하면 안 돼요. 내가 아파트에 투자했어. 몰빵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특성. 봐봐. 개발 제한구역 묶일까봐. 상가, 상업시설 경기 안 좋을까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그쵸? 그런 위험성 등을 어떻게?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서 뭐다? 피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묶일까봐 상가 경기 안 좋을까봐 아파트. 아시겠죠? 그래서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인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 됐죠?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이건 뭐다? 이자율 같은 거. 이자율 같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빈지예요. 빈지. 요거 물가 빈자죠. 물가 빈자. 법으로는 소유권 없으나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 바닷가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법지와 빈지를 잘 구분해 주세요. 그렇죠? 요거 무슨 빈자? 물가 빈자. 자, 사정 보정 잠깐 따라주세요. 사정 보정 잠깐 따라주세요. 자, 사정 보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거래사를 비교해서 보게 될 텐데 무슨 말이냐면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가격을 바로잡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원래는 5억짜리 아파트인데 얼마에 팔았다? 3억에 팔았어요. 왜? 우리의 장가가니까, 우리의 시집가니까. 그래서 이 가격이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뢰성이 없죠. 그래서 뭐다? 사정 보정을 한다라는 소리죠. 사정 보정. 됐죠? 개별적 결세는 개입돼서 사정을 바로 잡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상환기금법 이건 됐습니다. 넘어오시고요. 선매품 됐습니다. 자, 선하시 넘어오세요. 선하시. 선 아래에 땅. 어렵지 않죠? 고압선 아래에 땅. 선하지는 비싸요? 싸요? 싸죠? 선하지는 감가가 발생한다. 선형 이론이에요. 이거 나중에 학자 가서 배울 텐데 이 선자가 무슨 선자냐면 부채 선자예요. 그래서 호이트가 선형 이론을 주장했고요. 도시의 이용은 중심지로부터 교통망을 따라서 발달하게 된다.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 어디에 나오는? 도시공간 구조율에 나오는. 그쵸?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뭐가 있고 도로가 있고 아시겠죠?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시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자, 78번입니다. 이건 했죠? 이건 했죠? 기억나요? 소득 탈성. 반가워. 너무 반가워. 소득 반가워. 맞죠? 탈성 뭐다? 수요량의 변화율. 뭐가 바뀔 때? 소득이 바뀔 때. 됐죠? 그래서 얘기했던 거 양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 정상제는 소고기, 열등제는 햄. 요거죠. 햄. 됐죠?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소매 뭐? 인력 법칙. 여기다가 계산 문제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여기 포인트예요. 자, 소매 인력 법칙은 소매점이 사람을 유인하는, 끌어들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봐봐. 인구가 많을수록 갑니까? 가죠. 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데 얼만큼 안 간다? 제곱만큼 안 간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다 라고 정리해주세요. 소매 인력 법칙 뭐?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다. 그쵸? 인구에는 비례, 거리에는 제곱만큼 반비례.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지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이죠. 소지 뭐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원지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소지까지 정리해줬습니다. 소지의 동의어는 원지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1월 이제 좀 빠른 시일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분들 반드시 동차를 목표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 공인중개사의 시작인 학개론 1차 첫 번째 과목 학개론 제가 확실하게 합격시켜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도 알차게 준비해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여기까지였고요. 입문서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경제론 꼼꼼하게 잘 복습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주차 입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